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이전에 이 법안 거부권 행사는 법률이라면 이번에는 특검법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이해충돌 부분, 또 본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재표결 부분 또 그리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법안이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부탁드리고요.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짚어볼 소식.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대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이번이 10번째인데요. 민주화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태우 정권 때 7번, 노무현 전 대통령이 6번, 박근혜 전 정부에서는 2번, 이명박 정부에서 1번이 있었고요.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준비된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첫째,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셋째,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최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수사 중, 그리고 야당 단독 통과 이런 것들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관행 파기 행위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여기에 조목조목 팩트 체크도 했네요. 네, 어제 민주당은 첫 번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지금까지 6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던 지난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를 두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당론으로 특검 도입에 찬성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 2021년 9월에는 대장동 특검법의 의원 107명의 명의로 공동 발의해서 대장동 특검이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바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당시엔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이 말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최상병 사건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났고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정황도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민주당은 강변을 좀 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가 관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나 반박을 했는데 역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14건이고 네. 이 중에 10건은 여야 합의로 4건은 합의 없이 처리됐습니다. BBK 특검과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그리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2020년 세월호 특검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특검 추천이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야당이 고발한 사건을 야당에서 추천한 검사가 검사들로 고르는 거, 이게 중립성을 해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야당은 집권 여당을 추천해서 배제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받아쳤습니다. 네. 실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법이랑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을 각각 배제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여당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주장을 했었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거 특검팀이었을 때 당시에 매일같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것을 다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와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7개 야당이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이것을 재의결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야당의 강경한 재의결 예고에도 여당에서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행동도 좀 보였습니다. 먼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을 해야 하고요. 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적 의원 295명인데 모두가 출석하면 그중에 197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야당과 무소속을 다 합쳐도 이제 180석이라서 17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현재까지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여당 인사는 안철수, 김웅 의원이고요. 또 어제 유이동 의원은 SBS 유튜브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또 여기에 변수로 꼽히는 인물은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낙선자들. 네, 낙천자가 불출마한 사람들 총 합하면 58명인데 네. 그러나 본회의에 출석 의원도 또 줄어들면 가결 정족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예측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58명 중에 25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가결 정족수가 180석이라서 야당과 무소속만으로도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근데 불출석을 하면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일각에서 뭐 출석은 하지만 투표장 안에 들어가면 무균명 투표니까 그 안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출석시킨 다음에 네. 나중에 투표 못하게 하는 방법, 뭐 그런 방법 쓸 것이다.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21대에서 부결이 된다 그러면, 또 무산이 된다 그러면 22대에서 야당은 제일 먼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민주당은 22대에서 1당인 만큼 네. 이제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는 야당이 192석으로 윤 대통령이 또 거부해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지금보다 적은 한 8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여권에서는 막아내기 좀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가운데 어제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된 조사가 진행됐는데,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동시에 소환이 됐는데요. 대질 조사 가능할지 그 부분이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은 불발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두 사람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박 전 수사단장은 VIP가 경로했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 이거를 네.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김 사령관은 VIP 경로서를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 쪽에서는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대답을
대지를 거부했다라고 네.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 전 수사단장 쪽에서는 그런 건 본인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면서 진실을 말하는 게 오히려 군 조직 보호와 해병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로 이제 박대령 측에서는 비공직자 중에 대통령 최측근 육사 출신이 좀 수사에 끼어들었다라는 자신들의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점점 이거 좀 사실을 좀 밝혀봐야겠다라고 했고요. 네. 또 어제 또 이런 가운데 이제 공수처장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제가 됐습니다. 네, 이런 점도 앞으로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네, 같습니다. 육사 출신의 비공직자 대통령 최측근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밝혀야 되고 또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댓글 주고 있는데요. 젤리스님 반갑고요. 자, 배동호님은 이진아 기자님 반갑습니다. 글도 주셨습니다. 샤시모토님, 또 젤리스님, 오부차카님 이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글들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준님도 감사하고요. 이선혜님도 댓글 감사합니다. 자, 어제 여야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비공개로 만나서 전역을 하고 22대 원구성 관련해서 협상을 벌였다고 하는데 결국 첫 만남이기도 한데 서로 입장차만 확인이 됐네요.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울 모처에서 2시간 넘게 비공개로 해서 원구성 협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도 배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야 간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 최대 쟁점이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인데요. 아하. 네, 요거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는 정당이 맞는다거나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이 여당이 배분되는 게 관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의석수가 171석인 원내 1당인 만큼 이번에는 법사위와 운영이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원내 지도부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안에 다시 만나서 두 번째 협상을 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원내 구성에서도 입장차가 난 것처럼 두 당의 행보가 좀 달랐는데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그 신임 지도부가 이명박 MB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원내대표이기도 네. 했고 또 새누리당 대표로 지낸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황 위원장은 어제 이명박 씨와 약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이제 황 위원장은 당이 단합해야 되고 여당이니까 정부와 힘을 합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현안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아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전당대회도 있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들도 연설하는 거 보니까 보기 좋았다라고 해서 그 비대위원장이 네, 황우여. 네. 그 모셔볼까 했더니 이제 그거는 확답은 안 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황 위원장은 23일에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당 지도부를 대표해서 참석하고 추도식 이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 추미애 국회의장 경선 패배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 이런 분위기 좀 막기 위함인지 몰라도 어제 민주당 국회에서 당원들 만나서 난상 토론을 펼쳤네요. 네, 어제 좀 긴급하게 좀 편성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권에 이어서 이제 거부권으로 인해서 야당 7개 당이 이제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당원들과 만남도 이어갔습니다. 당원 탈당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어제 당원과 소통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관한 자리라고 합니다. 또 초선 당선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주제는 최상병 특검과 민주당이 갈 길이라면서 어제 7시에 국회에서 천막 농성장에서 이뤄졌고요. 약 12명의 시민들, 사실 더 많은 인원들이었는데 질문을 하거나 마이크를 잡았던 발언권을 얻었던
시민들 한 12명 정도 됐습니다. 초선 당선자 앞에서 좀 과감 없는 질문,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좀 소통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좀 호되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영교 최고위와 김민석 의원 등은 권리당원의 의견을 50%까지 반영하자는 의견을 좀 동의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의 정치를 좀 더 이제 효능감 있게 더 나아가겠다, 이런 모습을 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맹을 깨고 광폭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자신이 직접 기획한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 전시 행사에 직접 참여를 했네요. 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후 2시쯤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에 참석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아이들이 전쟁과 희망에 대해 그린 작품 155점이 공개되는 전시였는데,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며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했고요. 네. 또 그 예전에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감명받아서 이 전시를 직접 열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제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그 김건희 여사 책 주었다고 제보한 그 주민도 조사를 했는데, 그 주민 어떤 말 했습니까? 네, 서초구 아파트 주민이라고 하고 이제 권성희 씨는 변호사라고 했는데요. 검찰이 이제 불렀을 때 최재형 목사의 책 4권을 가져와 달라고 해서 어제 그것을 이제 기자들 앞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 책을 수사팀에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뭐 정치를 잘 모른다, 나는 어떠한 이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뜻을 뭐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자신은 최근에 이제 좀 찾아봤더니 검찰에서 부당한 인사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이게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좀 믿는다. 그래서 그분이 연락을 주신다면 총장님께 맡길 생각이다. 뭐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다시 이 책을 받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KT24님, 파란색으로님, 샤시모드님 댓글 감사합니다. 자, 이진아 기사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최진문 교수와 함께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점상 런칭 기념 하반기 업종 전략 3인 3색 강연회. 5월 25일 하반기 유망업종 전망은 사전 등록으로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김민준의 답은 AI 반도체. 최병훈의 반도체 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김봉만의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점상 구독자란 점상 추천주, 라이브 요약본부터 점상 강연회 참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점상을 구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강연회가 무료.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언론과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한 얘기를 해주실 최진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요일에 뵀는데 5월에 수요일 휴일들이 많았습니다. 2번이나 쉬었잖아요. 뭐 예. 하는 겁니까 지금? 아, 예. 나 그거는 뭐 일부러 나를 빼는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저 편파적이네.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많은 분들이 또 반기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가장 인상에 남으셨습니까? 어제 일이죠. 최상병 특검을 그렇죠. 예. 참 거부권을 또 행사해요? 무슨 거부권 정권이에요? 10번째 아닙니까? 10번째? 10번째입니다. 뭔 거부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그러니까 물론 법에 보장돼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절제되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권이라고 하는 건 삼권 분리 이 삼권 분리 맨날 얘기하던데요. 그 입법부의 어떤 권한, 입법부의 법을 만드는 그런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부권 행사가 화가 납니다. 눈에 띄었다.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내가 또 해병대 출신이잖아. 네. 아, 해병대 장교 출신이시죠? 네, 제가 해병대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 일사단에 내가 근무했잖아요. 지금 우리 최수근 해병이 근무했던 곳이죠. 예.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포항 일사단이죠? 예, 포항 일사단입니다. 아. 김포가 일사단이고. 그래서 좀 더 화가 나시는 더 거죠? 화가 나죠. 이제 뭐 하는 짓이 김기환 사령관 후배거든요. 한기수 저보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질신문 왜 안 해? 해야지. 네. 아니, 자기가 떳떳하면 대질신문 해야지 왜 안 합니까? 네. 대질신문 거부하는 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대질신문을 거부한 이유는 이제 해병대에서 이 상급자랑 하급자가 같이 이제 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 것 같아요. 사람이 지금 공수처에 불려간 게 지금 업무하러 간 거예요? 업무하러 갔냐고요? 피의자예요, 피의자. 네. 조사받으러 갔어요. 거기서 네. 무슨 계급을 왜 따져? 네. 아니, 피의자가 가서 조사받는데 사건과 관련된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그 직무를 해요? 그게 해병대의 명예를 더 실추시키는 행동이에요. 네. 떳떳하면 대질신문하고 해병대 전체 또 예비역들의 전체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야. 사령관이 돼가지고 뭐 본인의 무슨 뭐 직무 관련해서 부하와 그렇게 대질신문 하는 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지금도 영이 안 서요. 누가 해병대 사령관 영을 지금 따르겠어요, 후배들이. 그 뭐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해병대들은 이렇게 그 피가 자꾸 끓어오릅니까? 끓어오릅니다. 예. 빨간색이잖아. 아, 근데 딴 데서는 그런 모습 별로 안 보이는데도 방송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해병대 장교 출신이시죠? 해병대. 네, 알겠습니다. 귀심 잡는 해병대. 네. 신화를 남긴 해병. 네. 배동호님 귀심 잡는 해병이 사병 잡는 해병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글을 또 짓입니까, 주셨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됐으니까 재표결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좀 언론 얘기 좀 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전통시장 발언 기억날 겁니다. 소주 한 병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발언 다룬 YTN 돌발 영상 네. 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온라인에서 삭제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상이 저는 나쁜 영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나쁜 영상 아니죠. 언론 탄압이지. 언론 탄압이에요. 예. 아니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이미 방송까지 된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삭제한다는 게 이거는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역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보통 우리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찾아봐요? 기사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인터넷 다 하지만 옛날에는 도서관 찾아보기도 했어요. 몇십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한 번 방송을 한 걸 삭제를 해요? 그럼 누군가가 지시를 하거나 누군가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제하는 건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네. 이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온 건 무슨 뭐 이거 말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은 말을 하거나 이게 아니잖아. 시장 가가지고 보니 소주 한 병만 딱 있으면 좋겠구만 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음성도 남아있고 네. 그거 그대로 보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대체? 조작하거나 가공하거나 그거 전혀 아니잖아요. 해석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보여준 그 영상을 갖고 그것을 삭제했던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이해할 겁니까? 수 없죠. 저는 이런 말 있잖아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소주 얘기를 많이 했으면 술 얘기를 많이 했으면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하.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뭐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네. 증거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회사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압박을 받거나 이런 일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아니면 알아서 뭐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거는요. 이 방송법 4조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에요. 네. 방송법 4조에 보면 방송 제작과 편성에 어느 누구도 개입하면 안 돼요.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이든 그 뭐 외부는 정치 세력, 경제 세력이겠죠. 네. 그것도 안 되지만 내부에 있는 누구도 내부에 있는 뭐 사장이든 상무든 뭐 이런 사람들도 방송 제작 현장의 제작진의 방송 제작에 영향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처벌받을 수 있죠. 방송법상에. 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처벌받았죠. 처벌받았잖아요. 예. 자, 지금 그 얘기거든요. YTN 지부에서는 간부진의 수정 요구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측에서는 이 비공개 처리 관련해서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고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예. YTN. 뭐 저도 YTN 라디오를 잘렸잖아요. 하차했습니다. 하차라니 잘렸지. 본인 스스로 나간 게 아니잖아. 쫓겨난 거지.
쫓겨났어요. 그렇죠. 네. 좀 YTN이 뭔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민영화의 폐, 그래서 민영화를 반대했던 거예요. 아하. 민영화가 되면서 이 유진인가요? 거기 회사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고 예. 나서 사장을 보수적인 사람으로 예전에 논란이 됐던 분이에요. YTN 예전에 근무했던 분이고. 김백. 예, 김백. 예.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도 YTN 안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을 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부터 이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박지훈도 잘렸지만 저도 잘렸습니다. 저도 YTN 출연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긴 했습니까? 근데? 몰라 왜 예. 그러는지. 아하.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지금 잘린 사람 둘이 짤짤이쇼 여기가 왜 그러십니까? 잘렸어요. 저도 잘렸어요. YTN 출연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안 해도 되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특정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사장이 되고 나서 회사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친정부적인 성향으로 간다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장이 들어나서 이렇게 말씀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미 방송된 영상을 삭제하게 만든다거나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니까 이 그 부서장이요. 영상의 내용 중에 정권의 부정적인 영상 또 썸네일 이런 부분들을 빼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삭제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옆에 소주병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네. 썸네일에. 예. 썸네일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다 유튜브 이제 방송하기 전에 썸네일에 소주병 있어. 소주병 지워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 부서장이 예를 들면 영상 제작하는데 가서 옆에서 보면서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파일을 보내달라요. 파일을. 영상 파일을 보내달라. 파일을 직접 달라. 그래서 보내달라. 노조에서 의심하는 건 어디다가 보고한 거 아니냐. 아하. 파일을 보내라고 하는 건 이게 뭔지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지시받고 이런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만약에 정권이나 아니면 정치권이나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다고 하면 이건 아주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는 밝혀진 게 없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 못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의심을 하는 것은 부서장이 옆에 같이 근무하는데 옆에서 보고해도 되는데 그걸 파일 형태로 굳이 보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더불어 이 돌발 영상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기존에 제작을 맡고 있는 PD가 그만두고 프리랜서 작가 등이 이제 나오게 됐고 바뀌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입하는 게 용이한 거 아닙니까? 프리랜서 당연히 작가면 용이하죠. 구성 이런 거 하면서 위에서 야 하지 마.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거절합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정직원과 이제 프리랜서 작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고용의 불안정성, 안전성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정직원으로 있는 분들은 뭐 좀 말을 안 듣더라도 쉽게 뭐 고용을 폐기하거나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예. 근데 프리랜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뭐 계약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뭐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압박을 가하는데 용이해지죠. 프리랜서 작가 입장에서는 늘 의뢰 입장이잖아요. 위에서 지시가 내렸는데 그걸 거부했다가 자기가 잘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게 프리랜서잖아. 잘렸잖아요. 아, 저는 왜 그래도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변호사. 뭐 변호사지만 프리랜서였잖아요. 방송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네. 그러셨잖아요. 본인도 박지원 변호사. 파리 목숨 아닙니까? 그래서 잘렸잖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프리랜서 작가에게 이런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들이 좀 더 컨트롤하기 용이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네. 보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좀 초에는 YTN의 눈물겨운 충성 경쟁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말했던 김백 사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리한 뉴스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이러면서 YTN의 눈물겨운 충성 경쟁 이 얘기를 하는데 YTN 지부 성명도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조죠. 네. 노조지, YTN 노조에서 뭐라고 예.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최재형 목사가 이제 이 사건을 제보한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풍거한 분이고 그분이 녹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예를 들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 영상이 여러 번 나왔어요. 뭐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영상, 네. 최재형 목사의 녹취,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나갔대요. 보도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최재형 목사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녹취가 나가서 구성이 돼서 나갔는데 이거를 나중에 편집을 한 거예요. 또 네, 나간 녹취 거를, 내용을 나간 거를. 이미 나간 거를 네. 한 번 나간 거를 예.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 문제를 제기했겠지. 예컨대 추측건데 한 번 나간 내용을 누군가 보고 이게 뭐냐 이런 얘기 나가면 되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녹취 내용 구성이 빠졌는데 김건희 여사란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영상 있잖아요. 네. 이건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YTN뿐만 아니라. 네. 근데 YTN에서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명품백 수수 영상에 대해 사용 불가 지시가 내려졌대요. 쓰지 말아 그랬대. 그걸 왜 쓰지 말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가려주고 싶은 거죠. 아하. 그게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일부러 그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송사가 이따위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방송을 왜 하는 거야 대체?
방송이고 저널리즘이고 언론이라면 이게 지금 조작하거나 만들어낸 게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뭐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또 김건희 여사의 뭐 다른 부분을 보도하라고 하면 되는데 또 있던 거를 뺀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이건 야. 언론 탄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밝혀내서 정권에 대한 견제, 비판을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 역할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YTN이. 그럼 왜 하는 거야 방송을? 홍보수단이에요? 홍보실이야? 대통령 홍보실이냐고. YTN 나갈 생각 없으십니까? 없는 건 아닌데 연락 안 하잖아요. 연락 안 하십니까? 자, 똑같은 행보, 비슷한 행보하고 있는 곳이 또 KBS입니다. 네. KBS는 또 더 이전에 뭐 사장이나 이렇게 바뀌었던 상황인데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진행자로 지금 고성국 시사평론가 발탁이 됐습니다. 고성국 씨 잘 아시잖아요. 뭐 몇 번 했죠 방송을. 네. 예전에 이제 문제로 한 10여 년 전에 방송하다가 하차된 인물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새롭게 발탁된 진짜 부분. 이게 네. 이분이 유튜브에 했던 발언을 보면요. 네. 도저히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진행자로 안 칩니까? 아니 그렇게 출연시키고 싶으면 보수 패널로 나오면 되잖아요. 패널로 나오면 되죠. 양측이 있으니까 네. 진보 보수가 함께 얘기하고 이러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충돌하고 있어요. 진행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박지훈 변호사처럼 진행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하면 되잖아. 중립 지키면서. 중립은 지켜야죠. 지켜야죠. 그러니까. 진행자는 지켜야죠. 진행자는 당연히 지켜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고성국 씨가 과연 그런 진행을 할 수 있는 분이냐는 거예요, 내 말은. 유튜브에서 했던 걸 보면 그런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도요, 2013년에 친박 성향이라고 PD들이 반발해서 MC로 내정이 됐다가 네. 못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의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방송사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앉히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네. 근데 KBS는 덜컥하니 앉혀놨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박진영 시사제작국장인가요? 예, 박진영. 아주 날카롭고 뭘 날카로워 깊게 분석을 해온 인물이다. 깊게 분석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뭘 깊게 분석을 하는데요? 깊게 분석을 편향적으로 하지. 편향적으로. 아니 보성국 TV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인지 이분이. 특히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네. 꼬박꼬박 대통령, 의원 이런 직함을 불러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A를 갖춰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이, 문재인이 이렇게 불러요. 이게 호칭부터가 편파적이야. 호칭부터가 편파적이다. 그런데 무슨 공정하게 진행을 하겠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진행자로 안 치냐고요. 네. 지금 뭐 예전에 한번 우리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진행자 발탁이 눈길을 끄는 이유가 MBC 스트레이트인가요? 거기서 네. 방영됐던 우파 중심으로 KBS를 장악하라. 이 문건, 이 대비 문건이 공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 문건과 현재 KBS 상황 똑같아요. 무관한 거의 같은 비슷해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다. 원래 우파 네. 사장을 안 치고 그 다음에 사과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 시나리오에 보면 사과했잖아요. 네. 사장 되자마자 지금 그 문화일보 출신 그 분이죠. 이름도 네. 이제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도 한자 아닌가 성이? 이름이? 박민입니다. 박민. 네. 요즘 한자 이름을 좋아하시나 봐. 김백박민. 네. 이거 이분이 최봉으로 바꾸십시오. 최봉. 최진으로 하면 어떨까? 최진은 있어요. 그래요? 최진이라고 분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보면 사장을 우파 진영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나서 사과하고 아하. 그대로 했어요. 기억나시죠? 9시 뉴스 KBS 9시 뉴스 그대로 사과했잖아요. 진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파 진행자를 많이 집어넣고 지금 보세요. KBS 고성국 YTN의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의 배승희 변호사. 이분들이 예. 다 우파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어떤 우파 채널 중에 하나예요. 두 네. 사람이 다. 네. 이런 사람들 다 꽂아가지고 이분들이 그렇게 예를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엄청나게 뭐 과격하게 얘기하거든요. 발언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에게 막 엄청나게 막 공격을 해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정부적 성향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대놓고 네. 그러니까 가서 앉아서 진행을 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면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공정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KBS 장악 문건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문건의 내용과 지금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거는 정말 실행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고성국 그 박사가 자신 유튜브 채널에서 전격 시사 맡게 됐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출연자 얘기한 건 맞는데 드디어 자유우파가 KBS에 진출하게 됐다. 원래 사실이 우리 거였다. 이렇게
화내시는 아니 공영방송이 당신 거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이에요. 늘 네. 얘기하잖아요. KBS 뭐라 그래? 국민의 방송. 뭔 국민의 방송이야 정성을 지금? 다하는 국민의 방송. 예. 정성을 다하기는 누구를 위해 정성을 하는 거야? 지금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우리 거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파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네. 방송국이 본인들 거예요? 우파 거예요 그러면? 아니 보수 겁니까 방송국이? 공영방송은요 모든 국민의 소유고요. 모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방송의 역할입니다. 양쪽 의견이 있으면 양쪽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비판적 입장에 서는 것이 방송의 역할이에요. 특히 권력을 잡고 있는 기관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게 원래 방송의 역할은 그게 공영방송의 역할이고요. 네. 그런 공영방송 우리 거였다. 우리 거니까 우리가 다시 접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컨대 무슨 방송을 진행을 한다고요? 야 진짜 납득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좋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 지금 그 대비 문건 예. KBS MBC가 그 KBS 대비 문건을 이제 보도를 했었죠. 보도를 했죠. 예. 그러니까 KBS가 방심위에 민원 제기하고 소송 제기했는데 요 부분 방송사가 방송사에 대한 민원 제기하고 소송 제기하는 거 이례적이죠. 최초. 그러니까 KBS가 MBC한테 한 거잖아요. 네, 예.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언론사끼리 서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SBS와 뭐 이런 방송사도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MBC를 KBS가 고소를 했다? 그러면 MBC가 보도한 내용 중에 대비가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문건을 가지고서 문건 그대로를 보도를 했고 증거가 있죠. 증거가 있죠.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고소고발을 한다? 이거는요 언론이 언론을 겁박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얘기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박지훈 변호사도 본인은 고소당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고소당한 거 변호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변호사니까 유튜브에서 뭐 해야죠. 예. 하고 있죠. 예. 근데 주로 가서 합의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죄를 다투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돼요? 그럼 유튜버들이나 방송하는 사람들이 위축되잖아요. 네. 고소고발 들어오면 귀찮고 변호사 선임해야지, 조사받으러 가야지, 그다음에 소송 걸리면 재판에 나가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 손해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받고 그러니까 더 안 하게 돼요. 네. 이런 행태가 결국은 언론의 어떤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상실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KBS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상도덕에도 맞지 않고 네. 두 번째는 언론사가 언론사를 향해서 겁박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댓글에 이프로님이 최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 주시고 채봉 괜찮다고 KT 그래요? 24님 이렇게 한자가 약간 요새 발음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또 다른 KBS 논란 다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사저널 그날 아주 재밌는 또 제가 좋아했던 프로인데 예. MC 기용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네. MC를 이제 교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제작진들이 누구로 할 건지를 결정해. 그분이 누구냐 한가인 씨예요. 유명한 배우죠. 그 배우시죠. 예. 이분을 이제 제작진에서 진행자로 지정을 하고 이분하고 이미 섭외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작진에서 밝힌 내용이요. 4월 5일 날 전체 CPA에서는 CP란 말은 PD 네. 중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치프 이런 칩 느낌이죠. PD라고 예, 하죠. 예. 담당 CP가 한가인 씨를 MC로 섭외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대요. 본부장에게. 네. 그랬더니 본부장이 뭐라 그랬냐? 모두 섭외 잘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3일 뒤 4월 8일 날 본부장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조수빈 전 아나운서를 MC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수빈 아나운서를 갑자기. 그래서 CP를 불러가지고 아까 생각해 보니까 3일 지나서 조수빈 씨로 바꾸는 게 좋겠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CP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뭔가 압박이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닌가. 이미 한가인 씨로 했다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서 잘했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네. 3일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역사저널 그날 사실 많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뭐 박민 사장 왔을 때 당시 진행자 오랫동안 네. 진행했던 최원정 아나운서가 막 그만두게 됐고 네. 새로운 지금 진행자를 뽑는 과정에서 한가인 씨를 하기로 했다가 말씀처럼 잘했다 섭외 잘했다 하다가 얘기했다가 갑자기 본부장이 그러니까요. 조수빈으로 바꾼 이유 이 고집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추측컨대 이런 얘기는 추측하건대. 조수빈 씨 같은 경우에 네. 예전에 KBS 9시 뉴스 진행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했고요. 현재 백선엽 장군 아시죠? 백선엽 백선엽 장군 장군. 네.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대요. 아하. 그리고 지난 2022년에는요.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이 됐었어요. 출마는 안 했지만 거론이 네. 됐었고 그래서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관성, 즉 윤석열 정부와 보수 이 진영과의 연관성 때문에 누군가 압박을 넣어서 이분을 진행자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의혹이 나온다. 이 본부장이라는 분, 제작 본부장 같은데 예전에 4월 18일 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방영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불방을 시켰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 이 불방부터 MC 발탁까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문가로서? 저는 이분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네. 초지일관 동일하게 정권의 비판적이거나 정권의 부정적인 내용 자체의 방송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역사전을 그날에 정권 비판할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이 정권 비판적인 내용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예. 진행자를 친정부적인 사람 또는 그분의 자리 보전 뭐 이런 부분들을 자리 고려하지 보전의 않을까 이런 부분. 생각도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전력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개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고 예. 하면 이분이 뭔가 자리를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추측을? 추측. 모르지 뭐 사실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세월호 다큐도 마찬가지요. 네. 거의 그 당시에 제작진들이 70%가 제작이 완료된 상태였고요. 그렇죠. 이미 이전 본부장한테 승인을 받고 제작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네. 시작하기 전도 아니고 이미 50% 이상의 제작이 완성된 상태였고 4.16이라고 하는 그 기념일에 그러니까 그 날에 그 참사가 일어났던 날에 방영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중간에 갑자기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이것도 세월호가 미칠 부정적 영향, 즉 현 정부의 부담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네. 과연 공정하게 또는 방송의 원래 목적과 맞게 방송 제작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권에 좀 잘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는 후자에 가깝다 이렇게 후자에 가깝다.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의전 갈등 속에 TV에 관련된 방송이나 광고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세금을 투입한 그 예. 협찬 방송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협찬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의료 공백이 장기화된 거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의사들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 예. 일방적인 정부의 주장이죠, 그거는. 물론 저는 의사들이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네네. 협상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 의견만 들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사들도 사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지적에 대해서 뭔가 해결 방안도 함께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세금을 들여서 의사들에게 불리한 내용들, 그러니까 한쪽 편의 내용만을 얘기하는 협찬 광고를 했다. 이것도 문제고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이제 방송 프로그램 안에 들어온 거 이게 뉴스가 아니에요. 이거 뉴스 아니죠. 뉴스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정보 전달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거기에 그냥 얘기 없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그냥 뉴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어떤 누가 돈을 들여서 협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장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세금이 들어간 협찬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협찬을 한, 즉 돈을 댄 그 기관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편향적이 될 돈을 수밖에 없는 줬기 거죠. 때문에, 돈을 근데 받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맨 끝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나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뒷부분을 안 보게 되면 앞부분만 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이건 그냥 공정하게 했겠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도 문제라고 보여지고 네.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주장만 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찬 고지를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협찬 고지 전혀 하지 않고 마지막에 종료 직전에 제작 지원 보건복지부 이렇게 고지했기 때문에 이게 광고인지 뭐 사실 전달하는 건지 국민들이 헷갈렸을 것이다. 시청자들이 막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말씀 조금 하셨는데 예. 광고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예. 이게 기획재정부의 예비비 편성 이전부터 보건복지부 광고를 집행을 한 겁니다. 예비비를
이게 긴급 사안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비비라고 하는 건 정말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정말 필요해서 필요할 예비비를 때 집행할 수 쓰는 있죠.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건 시점이에요. 시점. 네. 그러니까 예비비가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방송 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확정된 거하고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예산 배정 이전인 2월 13일부터 의료계획 홍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예비비를 썼어요. 근데 2월 13일은 예비비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예비비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걸 막 집행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안 되죠, 일이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시점 자체가 예비비가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예비비도 보면 3월 6일 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예비비 1,254억 원이 편성 승인됐어요. 그러면 네. 3월 6일 이전에 한 것은 집행을 예비비가 편성되기 전에 한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댓글에 네. 우리 최진봉 교수님 응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자 어린님도 응원을 하고 계시고요. 신인식님도 이제 응원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를 물어보시는데 그건 그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이거 이슈가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이슈가. 이슈가? 제 기분은 좋습니다. 네. 이슈가 기분이 안 좋은 다른 거예요. 데도 다른 데도 같이 많이 하지만 예. 술 잃는 남자 할 때마다 예. 화가 나신 거에 화를 내시는 겁니까? 일부러 하시는 컨셉이에요. 겁니까? 컨셉입니까? 컨셉입니까? 또 지금 언론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화가 진짜 나기도 그거 생각하면 열받아요. 진짜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네, 네. KBS에서 진행 하나 맡으라면 합니까? 저한테요? 예. 합니다. 아, 또 합니까 또? 또 시켜주면 하긴 하는 겁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또 안 시켜주시면 한다니까요. 또 하는 것도 하는 거고. 안 예. 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 있는 남자 아주 언론계의 많은 얘기들 최진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사건 사고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는 투배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또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도 지금 망찰 하나 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변호사 역할을 좀 하고요. 역사학자로서 말씀, 또 프로파일러로서의 말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법률가의 시선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뺑소니, 음주 뺑소니 사건, 이게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 조사도 받았어요. 상실 조사 받겠다고 했는데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모습. 뭐 이건 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비공개 출석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했는데, 김호중 씨 사건,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출연료라든가 아니면 공연 이런 것이 중요할 만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잘못 인정하고 네. 처벌받을 거 처벌받고 뭐 그래서 또 공연해도 다른 어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속여서 굳이 거짓을 해서 더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약간 좀 뭐라고 하나 어리석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렇게 혐의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가래라도 못 막는 상황까지 이렇게 벌어진 것 같아서 그 똑같이 제가 공감을 하거든요. 상당히 제가 김호중 씨를 좋아하는 음악이나 그 트로트 그 음악은 상당히 심금 울리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깝기도 한데 우리 백이성 우리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봤을 때, 네. 막, 우리가 이번에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소속사가 한 가수를 키워내는 것이 이른바 그 첨단 산업의 그렇죠. 역할을 합니다. 그 가수라는 게 굉장한 그 부가가치를 가진 소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로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일단은 피해. 일단은 회피해. 이럴 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정직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그 대명제가 딱 있었다. The honesty is the best policy. 예. 와. 영어 속담 아니겠습니까? 예. The honest is best policy. 야, 정말 감동적입니다. 예. 그게 맞는데 네. 자본 얘기하셨어요. 네. 아마 알고 보니까 그 소속 엔터테인먼트에서 많은 조언을 하고 뭔가 예. 끌어왔을 것 같은데 그 공연이라든지 네. 등등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예. 비해서는 아티스트에 대한 관리는 완전히 엉망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심리학자도 있고요, 네. 법률가가 당연히 있고요. 법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신상을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 다 있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근데 이 소속사는 글쎄요, 뭐 소속사를 욕할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냥 가족 경영이에요. 아하, 예. 너무 주먹구구식이어 갖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티스트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망치는 것이다. 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저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 그 많은 블랙박스, 그 많은 CCTV가 있는 데서 또 그 많은 눈이 있어요. 네. 과연 이것을 속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만약 제가 그쪽에 변호사였고 같이 뭘 하는 입장이었다면 저는 절대 이거 못 빠져나간다. 왜 그런 방법을 택하냐라고 조언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처럼 주먹국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어떻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근시안적이고 이 사건을 처음 봤을 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딸이 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네. CCTV가 정말 많은 아파트. 다 많아요, 요새는. 아니 정말 많은 아파트.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수원 동부지검이 예. 수원지검이 거기 앞에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CCTV가 제일 많을 거예요. 광교군요. 예, 네. 광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네. 어떻게 이렇게 도망을 가느냐라고 얘기를 그게 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 다 아는데. 예. 약간 그 심리적으로 들으면 저는 이 사람이 술잔만 입에 댔다. 네. 라고 했을 때, 경찰이 어떻게 이 압박을 할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마셨으면 안 마셨지. 예. 술잔만 입에 댔다고 입에 하는데, 댔다. 예. 입에 댔다. 입에 댔다. 입에 대. 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마시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각으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딱 할 때는 그럼 그 사람을 압박하면 되겠네? 결국은 두 사람의 연예인이 나타났죠. 네. 하나는 유명 래퍼고 하나는 개그맨이라고 하는데 그죠? 예. 그 사람들을 압박하는 건 그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죄수의 딜레마로 가는 거죠. 네. 어차피 누군가는 불 거야.
당신이 늦게 부르면 당신이 어차피 저 손해 보는데 결국은 그 다음 날 인정하고 바로 뭐가 나왔냐면 마신 사람들이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마셨다. 마셨다. 그러니까 먼저 얘기한 거예요. 아하. 막 알고 있었던 경찰은. 그래서 그러면 인정한 겁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계속 부인하다가 그 여기서 알려진 사실과는 예. 다르게 그 알코올 뭐 대사체는 네. 이건 뭐라 그러나 이건 질적인 겁니다. 아하.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양으로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소변에 알코올 예, 예. 대사체가 발견되긴 예,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알코올이 알데하이드 키톤으로 바뀔 때 알데하이드 대사체가 떨어지는데 네. 이거는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 좀 마신 거는 이걸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카드를 놓고 경찰은 뭘 했냐면은 숨겨둔 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술 먹었냐 하니까 입만 댔다 그러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인정을 한 결과가 됐네요.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했고 뭐 블랙박스 카드 없애기도 하고 이 증거인멸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저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사건들을 제가 많이 처리했는데 구속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저렇게 바뀐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검찰인가 경찰에서 구속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구속 사연 딱 하나거든요. 증거인멸을요. 아. 주거는 뭐 상관없다면 증거인멸이 뭐냐면 블랙박스 메모리 지금 버렸잖아요.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러면 구속 가능하다고 봐서 구속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갑자기 계속 부인하다가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저는. 구속되면은 지금 예정된 공연은 다 다 취소죠. 취소되죠. 예. 싹 다 취소. 구속됐는데 뭐 거기서 뭐 어떻게 그것도 바꿔 합니까? 소속사의 책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물어줘야 되는 예. 부분인 거고. 근데 경찰은 그 전에 물론 국민일보에 난 사항입니다만은 네. 그 현장을 다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게 현장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경찰이 확인했을 때는 그런 거죠. 이게 우리를 완전히 찜쪄 먹으려고 하는구나. 찜쪄 먹는다. 예,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기 이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이창명 사례가 있는데 네. 우리를 그러니까 더 놓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끝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근데 봐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구속까지 빨리 쳐버리자. 네. 이게 나온 거죠. 그 이창명 씨도 뭐 열 몇 시간 이후에 사고를 낸 후에 나타났었고요. 그 당시 그거는 무죄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요. 당시 0.05였을 거 지금 0.03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역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역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0이 딱 나왔으면 역산이 안 되잖아요. 0.00001이라도 나와 있어야지 역산해서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사례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음주 후 도망가기도 하고 그거 보셨습니까? 박사님? 어떻게? 술 먹고 걸리니까 네. 편의점 막 뛰어들어가서 갑자기 막 소주를 마십니다. 경찰 앞 보는 데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음주 검사하면 나 지금 마신 걸로 걸린 거다라고 하려고 예. 그 전에는 마시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놀랐던 거는 지금 김호중 씨도 그 굴인가 가가지고 맥주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 아니었나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분명히 그런 네. 영향이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강에 뛰어드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음주 검사하는데 강에 내려가 강에 확 뛰어든다. 그래서 자살. 자살이 아니라 뛰어들면 못 찾으니까. 못 찾으니까. 못 찾으니까. 그럼 경찰이 이제 그거를 다 수용해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술 마시지 마시고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인정하시고 하셔야 걸리면 되지. 네. 인정을 하는 게 요 정도까지 그럼요. 책임지는 거. 우리 연예인들 지금 음주운전 해가지고 네. 책임져고 그 이후에 또 복귀하는 연예인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복귀 얘기를 지금부터 하기는 뭐하지만 너무나 커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변호인도 막 되게 조남관 이런 정관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예. 어제 밤이죠. 예. 강남 경찰서에서 네. 이제 김원주 씨가 이제 조사 받고 나오는데 본인은 이제 몇 마디 하고 훅 지나가는데
조남관이라는 변호인이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 변호사가 대신 사과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사과하지 않는데 저하고 한 몸값이 한 100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아요. 네. 저를 만약 선임했다면 저는 뭐 이분이 받는 거에 100분의 1을 받아서 벌써 사과를 시켰을 겁니다. 자백하라. 예. 했으면 했다게 해라 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러 가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도주 차량 특가법 뺑소니 차량 그리고 범인 은닉 도피 뭐 등등 여러 가지 범죄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백이성 선생님 네. 과거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네.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옛날에 그 김유신 장군이 음주 말탄 뭐 이런 거 맞나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길로 가게 한 거죠. 청관녀를 보러 김유신 장군 말 술 예. 마시면 말이 막 글로 가버리고 이렇게. 예, 말을 직접 운전한 거죠. 예. 음주 운주 상태에서 네네네. 말이 직접 운전을 말이 이 운전을 해가지고 네. 거기를 이게 인공지능 운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도 이제 예. 조선 시대나 옛날에도 음주 운전 이런 개념 자체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아, 그게 없지 않았는데요. 네. 말을 이 사람이 직접 몰지 않습니까? 말을 몰죠. 그러면은 네. 이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조선의 태조 예. 이성계의 경우에는 예. 정도전이나 예. 조준 같은 네. 이런 국가의 아주 근간이 되는 개국 공신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반드시 만취를 했을 때는 네. 가마를 타고 가라. 대리운전이네. 예. 대리운전이네. 이거 대리운전이네. 그 가마를 타면은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예. 말을 직접 몰고 가다가는 과속해가지고 네. 과속을 하는 건 좋은데 과속하다가 네. 넘어진다. 넘어지면은 홍영통이라는 한 이름 없는 대신이 네. 그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아하. 떨어져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면서 예. 태조 이성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우리 개국 공신들은 만약에 만취했을 때는 반드시 내가 내려주는 가마만 타고 집에 가거라 예.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게 사실 이때는 음주 말탑승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는 남들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가 추락하거나 자기가 다칠 수 있으니까 네네. 그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은데 예. 조준 뭐 이런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도전 뭐 유명 학자인데 이성계도 술을 좋아했을 것 같은데 예. 이성계가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성계는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왠지 예. 그 음주 너무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느낌상. 예,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추운 함경남도 개마고원 거기에 출생이거든. 날래 마시라우. 이렇게 예, 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이 보드카를 잘 먹잖아요. 네. 얼마나 독합니까?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주에 관대했다. 약간 그런 그 사람. 함경도 분들 또 북쪽에 있는 분들 뭐 러시아 얘기도 하셨지만 예. 술에 대해서 관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금주령 조선 초기에 있었는데 그때도 조금 술 마시는 거를 좀 벌 주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이성계는 술에 좀 강했다면 금주령을 내렸던 왕도 있나요? 조선시대 때? 네, 영조. 영조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영조가 참. 겉으로 내세우는 것이야 물론 네. 흉년이 네. 많이 드니까 쌀로 술을 빚게 되면은 그 쌀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네. 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절제, 예.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뒷말하는 거. 저 무술이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뒷말하는 담론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아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교훈을 줄 때에는 그 영조 스스로가 네. 상당히 절제를 잘하고 예. 검소하고 상당히 좀 뭐랄까 어떻게 절제에 충실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약간 어떤 뭐 예. 흉년일 때 제가 알기로는 네.
반찬도 몇 개 안 했잖아요. 네, 3개만 백성들하고 해서 똑같이 하고. 예. 근데 술은 좀 먹게, 그러니까 송강호 느낌 자꾸 나서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영화에 그 송강호 씨가 그걸 해가지고, 네. 왠지 그 뭐, 풍채상으로 봤을 때는 약주를 좀 많이 할 것처럼 보였는데. 약주를 본인은 많이 했다. 본인도 해도 됩니까, 임금은? 아니, 본인은 많이 했는데, 예, 예. 금주령을 내리고 나서는 자기는 일차 본인도 안 먹었다. 먹고. 예, 예. 근데 막걸리는 먹었다. 그 술 아닙니까, 막걸리도? 막걸리는 허용한다. 아, 근데 막걸리도 술 아닙니까? 아니, 막걸리는 유일하게 허용하는데 아. 뭐냐면은 나머지 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예. 어떻습니까, 배상업종 관련, 술 관련된 조선시대 얘기. 그러니까 이제 영조는 아마 사회 통제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하, 그렇겠죠. 예, 사회 통제를 하려고 했고 사실은 그때는 이제 대신들이 여러 가지 사치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왕권 강화책 중에 하나겠나 생각도 드는데 네. 물론 자기도 먹었더니 뭐 할 말이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영조 입장에서는 그 술이라는 게 백성들하고도 좀 안 맞지만 사대부 견제책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네. 신하들이 대부분 이제 술자리에 가면 나라님 욕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영조였던 그 지금 말했다시피 예. 숙빈 맞죠? 최 씨의 아들이잖아요. 예, 예. 경종이 이제 장희빈 쪽인데 갑자기 이제 급사하는 바람에 이복 동생인 그렇습니다. 영조가 정통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막 그 이전에 아무래도. 그 전에도 그 초창기에는 뭐 난도 일어나고 뭐 어떤 벽보도 많이 붙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금주령을 내렸을 가능성도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대부라든지 어쨌든 지방 중인들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담론을 막겠다. 함부로 찌꺼리지 못하게 찌꺼리지 하겠다. 못하게 하려고. 예. 뭐 그런 것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주 조직들이 네.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마피아 뭐 예. 그거와 비슷한 거네요.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알카포네, 알카포네. 같은, 예. 예, 그런 애들. 그거나 마찬가지로 밀주 조직들이 생겨서 형조의 금난방이라고 하는 뭐죠, 그거는? 이 어지러운 것을 아하. 그 막는다라고 하는 예. 그런 금주 조직들도 많이 활동했던 영조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일제 시대 그 이후에 되면서 자동차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이 금지됐던 게 1915년이라면서요. 네, 조선 마차 취체 규칙이라고 그런 게 또 해가지고 있어요. 마차요. 예, 마차를 음주 상태로 몰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낯선 규칙인데요. 이 마차를 몰다가 길이 아닌 데로 막 들어가가지고 일단 말이 상하고 예. 그러네. 그 다음에 마차도 부서지고 네. 지나가던 행인들도 다치고 아하.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다치겠죠. 죽거나 다친다. 네. 이런 차원에서 조선 총독부가 시행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근데 있군요. 기준이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추신수 선수 아시죠? 추신수 선수도 음주로 텍사스에서 걸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단속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줄을 하나 쭉 걷고 저 걸어보세요라고 하는데 비틀거리면 음주. 단속 이렇게 합니다. 잘 걸어가면 괜찮고. 네, 근데 문제는 그럼 이게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권한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조선 취재 규칙에 나온 것도 권한도 강하고 벌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0.03이 나올까 0.08이 나올까 김호중이 나올까 걱정했지만은 네. 그때는 이제 판단하는 단속원에 따라 그냥 딱 결정되는 그 거예요. 눈빛에 따라서 야 잘 걸어봐 이렇게 잘 걸으면 살고 냄새 맡고. 냄새 맡고 옛날에 훅 불어서 왜 그러지 이렇게 마세요. 또 그러지 마세요.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더 이거 뭐 해보셨어요? 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불 때. 다시 김호중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지금 남은 공연들 계속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취소 수수료 이것도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팬들이 이걸 또 산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팬들이 계속 지금 옹알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김호중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팬들의 심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지금 일탈적인 행동에 하는 것이 팬덤인 것 같습니다. 네, 팬덤. 왜냐하면
오죽 그랬으면은 김호중이 그랬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하. 야, 그 정도 한 번쯤은 되지. 뭐 그거 갖고 그래. 라고 하고 지금 취소되는 표를 거의 1000석 이상씩 사준다는 사준다고 하는데 거잖아요. 이게 묘한 게 뭐냐면은 일종의 뭐라거나 나쁜 서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팬덤이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파바로티의 실제 주인공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서사라고 하는 건 나쁜 곳에서 이제 선한 사람으로 바뀐 서사가 있으면은 네. 이 사람은 구원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 지지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못한 어떤 그것을 저질러도 에이, 야 조폭까지 한 사람인데 그거 뭐 이런 형태의 대단히 강력한 팬덤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 김호중 씨 말고도 다른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해는 합니다. 그런 팬들의 그런 마음은 이해하는데 네. 그래도 공동체의 규칙은 지키면서 팬덤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김호중 씨를 더 망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 이 현상은 나중에라도 무슨 문화적 현상 중에서도 상당히 연구돼야 될 영상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음주운전 얘기 좀 해보면 이렇게 처벌하고 이렇게 예방 그 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음주운전 예방하려면 우리 선생님 보실 때는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저처럼 술을 아예 안 먹으면 그렇습니까? 예방이 외모는 좀 죄송하지만 나이 드시게 좀 생기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술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근데? 외모는 말술인데. 왜 안 마십니까? 저는 외모만 보면은 정말 말술이라는 얘기를 그런 너무 많이 생각이 듣는데 저는 안 마십니다. 예. 제가 그 머리가 좀 아픈 것도 있고. 술 마시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아니 그것도 있고 제가 원래부터 술을 잘 안 먹었습니다. 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먹으면 빨개져가지고요. 그냥 제가 이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제가 자주 이제 한 번씩 술자리 가면 저 그 사람 절제를 많이 하시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본 겁니다.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주 막 즐기거나 했는데 필요하다 마시는데 거의 딱 조절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약간 놀랐었는데 딴 사람인가요? 제가 딴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닌데 문제는 쉽게 사면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주지 말자. 과거에 군사정권 때도 그렇고 권위주의 정권 때 이게 무슨 은사를 내듯이 대통령이 야, 저거 몇십만 명 해. 이게 반복됐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이런 어떤 그런 사면은 오히려 더 사람들의 그거를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영국 BBC가 만든 다큐멘터리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5년 전이죠. 우리 전국을 떠들썩게 했던 버닝썬 사태, 이것을 재조명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좀 공개가 됐어요. 페프님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던 카라의 멤버였던 구하라 씨의 역할에 대해서가 전혀 몰랐는데 구하라 씨가 상당히 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윤규근이라는 사람의 그 역할에 대해서 밝혀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는 연루된 경찰이 누군지에 대한 거를 밝히는데 구하라 씨가 도움이 됐고 그게 왜 연결이 되냐면 구하라 씨 오빠가 얘기를 하는데 구하라 씨에 관련된 게 사후에 절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품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연관된 게 어떤 것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밝혀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뭐 공중파 방송에 전문 변호사가 뭐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본인은 이제 뭐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고 실제로 거기서 나오고 있는 비밀 대화방의 내용이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 뭐 이런 것까지가 다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00%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과거 50년 전에 연예계를 팍팍 뒤집었던 박동명 사건. 그거 우리 백이성 선생님 아십니까? 1975년도. 딱 50년 정도 되네요. 5년. 한 49년 전. 75년도는 대한민국의 대중연예계에 큰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75년도 5월 달에 이 박동명 사건. 네. 이게 있었고 75년 12월 달에 대마초 사건. 아하, 예. 그렇군요. 대마초 사건은 이제 좀 많이 유명한데 예. 박동명 사건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진짜 메가톤급 태풍이었어요. 한 그 교주의 아들인데 네. 이제 그 신흥 종교 천부교의 아들 네. 예, 박태선의 아들 박동명이라는 사람이 외화를 너무 많이 써서 네. 예 당시로는 $1,000 지금은 $1,000 막 아예 아무것도 $1,000 뭐 제가 줄 수도 있는데. 예, $1,000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예.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하. 그 신고하지 않고 마구 썼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얘를 잡아가지고 야 신고해야 되는 거 몰랐어? 이래가지고 압수수색이란 걸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그럴 수 그냥 있죠. 외화 밀반출 뭐 이런 거였는데 압수수색을 들어가니까 거기에 강경화라고 하는 아하. 여자 탤런트 21살 예. 된 여자 탤런트가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아하, 야,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거야. 누워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수첩이 나오는데 아. 거기에서 약 80여 명의 예. 여자 탤런트와 모델들의 연예인들이 나오군요. 예, 이름이나 이런 인적 사항들,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 이 검찰이 이거 뭐냐 이랬는데 그때 이후로 모든 우리나라의 언론의 촉수는 박동명의 그 80명의 여자 연예인이 누구냐 이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버닝썬 사태의 네. 승리의 역할을 그 박동명이 한 거죠. 예. 승리의 여럿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럿을 은퇴시키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연예계 흐름 자체를 바꿨고요. 예. 예. 근데 그 사건이 흔히 말하는 박동명이 무엇인가 그냥 돈을 쓰고 여자 연예인들을 그냥 한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일종의 협박을 통해 성착취가 벌어진 건지 이 상황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용이 그 뒤로 사실 유야무야 됐죠.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이게 50년 전의 일이라고 하셨고 구하라 또 버닝썬은 5년 전의 일인데 그렇죠. 비슷한 듯 다른 듯한데 우리 사회는 크게 또 달라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젊은 여성의 성이라고 하는 네. 것이 굉장한 어떤 호기심의 대상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쟁취함으로써 야. 얻는 남성들의 어떤 트로피적인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관련되냐면 남자는 재력 네. 혹은 권력 여자는 외모 혹은 뭐 몸매 뭐 이런 식으로 규정되는 가치관이 인류 역사 8,000년에 그대로 연결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남자의 그런 어떤 이상한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질 수 있는 트로피가 차, 집 뭐 이런 걸 뿐만 아니라 여자라고 여성.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본질이 변하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이런 것이 되고 거기에 매개체는 오늘 김호중 사건에서도 중요한 매개체인데 어떤 거죠? 술이라는 거죠. 아, 술이 그렇게 술 안 먹는다. 우리 예, 배지성 술도 선생님. 그렇지만 마약이 마약,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예.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 술과 같습니다. 마약. 예, 예. 그래서 예. 조심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투베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배기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2부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됩니다.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는 여기서 또 시작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